우리 지난 시간에 활동지를 가지고서 활동지 14쪽을 하면서, 아이고, 뭐야, 이거. 활동지 14쪽 하면서 삼성 육부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잖아요. 그죠? 자, 삼성 육부제와 같은 체계를 우리는 율령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율령체제가 뭐냐면은요, 이 나라를 체계적으로, 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우리가 시스템을 율령체제라고 부를 거거든요. 이 당나라 때쯤 되면 이 율령 체제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린 저번 시간에 그 중에 하나였던 이제 삼성 육부제를 확인을 한 거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율령 체제를 이루는 삼성 육부제 이외의 여러 가지 체제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삼성 육부제였습니다. 그쵸? 자, 명령을 하면은 중서성에서 정책 만들고, 중서성에서 정책 만들면 심의하고, 돌려보내고, 다시 오고 하고, 나중에 실행하는 거. 이, 호, 예, 병, 형, 공. 6가지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삼성 육부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서성 전문가가 있고 문화성에서 심의하는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부서를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서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한 명, 두 명, 여러 명, 그냥 몇 명이서 할 때보다 이런 체제로 돌아가게 되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얘네들을 줘야 되는 월급도 그만큼 늘어날 거예요. 자, 필요할 월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 뭔가 나라에 제대로 세금을 잘 걷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당나라의 이 삼성육부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 세금 체계가 제대로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세금을 누가 내느냐? 누가 내죠,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내는 거지. 그치? 그죠?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일을 잘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세금을 잘 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백성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가? 요걸 우리 잠깐 옛날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돌아갈 거냐? 바로 우리 남북조 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북조 시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나라가 망했어. 그치? 한나라가 망하고 세개로 쪼개졌다. 그치? 위, 촉, 오로 쪼개졌습니다. 그쵸? 자, 요걸 누가 통일했느냐? 위나라가 가장 힘이 셌는데, 위나라가 바로 통일하진 못하고, 위나라에서 갈라져 나온 진나라에서 통일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진나라에서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유목부족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유목부족들이 열심히 진나라를 도와주고, 자, 진나라가 통일했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얘들이 안 갔죠, 그쵸? 안 가고 결국 진나라를 남쪽으로 쫓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진나라는 남쪽으로 쫓겨나서 동진이 됐습니다. 이 지도에 있죠, 여기 있지, 그치? 이게 진나라가 쫓겨 내려온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유목부족들은 이 진이 있었던 지역을 차지해서 자기들끼리 막 여러 나라를 세웠습니다. 5호 16국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2단원 3쪽 학습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5호 16국의 혼란을 누가 통일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애. 누구? 북위가 통일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니까 이제 하나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5호 16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제 중국 상태를 북쪽의 왕조가 하나, 그 다음에 남쪽의 왕조가 하나, 이렇게 있다 해서 우리가 남북조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요 지도는 이제 남북조 시대를 그린 거죠. 그쵸? 자, 남북조 시대 북위는요, 중국 전체를 다 통일하는 게 이제 얘네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얘들은 이제 중국 전체를 다 집어먹는 게 얘들의 목적이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긴 문제가 있죠. 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그러려면 군대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쵸,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은 군대가 전쟁을 하려면 평소보다 먹을 게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군대에 돈 주고, 먹을 거 사오려면 돈 쓰고, 자,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필요해? 자, 돈이 필요해. 그쵸?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여러분. 전쟁이 잦아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요. 원래 자기 땅에서 이런 땅이 있죠. 그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칩시다.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농민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농민들이 이제 군대 가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농민들이 군대 갔어요. 자, 군대 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당시에 군대는요, 진짜 전쟁하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군대에 갔다가 죽는 사람도 진짜 많아. 그러니까 농민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이 너무 무서워. 군대 가면 바로 전쟁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막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이 시기 때는요, 여러분. 전쟁 때문에 세금 뜯기고 군대 가려고 생각하니까 무섭다면서 도망가 버리고 하니 땅이 다 비어버려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자,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세금을 낼 사람도 없다는 뜻이죠. 그쵸? 이거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쵸? 자,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 북위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 지을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세금을 내게 만들 것인가? 자, 그래서요. 자, 당시에 이 도망가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자, 군대에 가기 싫어서 또 도망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북위의 효문제는요, 농사 지을 힘이 있는데도 이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요,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땅에서 농사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강제로 땅을 나누어 주는 거야. 너 이 정도 땅은 무조건 네가 농사를 책임지고 지어라. 책임지고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너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자,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 되겠습니다. 자,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 바로 균전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이제 토지를 나눠 줬으니까 그럼 이제 우린 뭘 할 수 있는 거야? 자,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당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겠죠? 자, 당나라 역시 이 나라를 운영하려니까 관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세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당나라 역시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됐고, 자,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 태종 역시 세금을 잘 거두려면 백성들이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백성들의 직업은 농부고, 그치? 농부고,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땅,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 균전제를 북위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 역시 균전제가 적극 실시되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당나라의 태종은 백성들이 땅을 뺏었으니까 그 대가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셔야죠. 세금 내셔야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거 지금 뭐야? 군대 있었지, 그치? 자, 군대.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앞으로 군대도 가셔야 됩니다. 자, 군대 가셔야 되고, 잠시만요. 이거 좀 치우자. 자, 군대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뭐 해야 돼? 세금 내셔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나라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군대 가는 것과 세금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당나라 태종은요, 세금으로, 일단 여러분, 그, 이제 땅을 받았잖아, 그치? 땅을 받았으면 땅에서 여러분 농사 지을 거죠, 그쵸? 자, 농사를 지을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세금은 농사를 짓고 나서 나오는 그거 뭡니까, 여러분? 그쵸? 쉽게 생각할 수 있지? 바로 곡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기본적인 세금은요, 곡식입니다. 이 곡식으로 내는 세금을 우리가 조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 곡식만 필요하냐고요? 우리 황제 폐하께서 곡식만 드실 거야? 그거 아니지, 그치? 자, 여러분, 예쁜 집도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치? 그 다음에 뭐 아름다운 가구 이런 것도 있어야겠지, 그치? 자, 그런 거를 다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자,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어줄 거야? 황제가 직접 만들 거야? 잠시만, 이 터치가 잘 안 되네. 자,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만드냔 말이야. 그쵸,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세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접 가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집도 만들어주고, 가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금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금은 우리가 용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제 폐하께서 예쁜 집, 자, 그 다음에 맛있는 밥, 이거만 먹어요? 아니지, 그치? 여러분, 먹을 때 뭐 먹어야 돼? 생선도 먹어야 되고, 예쁜 옷도 만들어야 되고, 예쁜 옷도 입어야 되고, 그렇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때, 옷감이나 특산품 같은 거, 과일이나 생선 이런 거 있죠, 그쵸? 자, 그런 것도 역시 세금으로 냈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세금을 우리가 조라고 부릅니다. 조. 물 좀 마시고. 자, 조.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당나라 때 세금은요, 3단계입니다. 조, 용, 조, 3단계. 요게 당나라의 핵심 세금제도 되겠습니다. 알죠? 워낙 세금을 체계적으로 뜯어갈 건 다 뜯어갔기 때문에 이 조용조 제도는요, 나중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요렇게 세금 걷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카피해 간 세금 제도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둘게요. 알겠죠? 화면이 갑자기 줄어들었네. 자, 그 다음에
자, 당나라 시기 때는요, 군대 가는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시기 때 단순히 군대만 가는 게 아니라, 군대는 무조건 가는 거고요. 군복에 무기 이런 거 여러분 다 사야 됩니다. 알겠죠? 왜? 왜 사야 돼? 여러분, 이거 사라고 뭐 준 거야? 땅 줬잖아. 균전제를 가지고서요. 그쵸? 자, 그래서 무기에 군복까지 전부 다 샀고요. 그 다음에 밥 먹는 비용까지 전부 다 여러분이 내야 하는 군사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제도를 우리가 부병제, 여러분은 땅을 받은 대가로 병사로 군복무를 해야 할 의무를 받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삼성 육부제, 그 다음에 조용조, 부병제, 균전제 같이 이렇게 체계적인 나라 운영 제도를 당나라 태종은요, 영원히 유지시키길 원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기록해 놔야 되죠. 그쵸? 자, 이런 제도, 이렇게 법으로 써두어서 함부로 변경하기 어려운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율령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율령체제. 자, 그래서 당나라는 이때부터 이렇게 기록이 된 정식 법으로 운영이 되는 아주 체계적인 나라가 되었다. 이 율령체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율령체제 부분 학습지를 정리하고 수업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율령체제. 자, 균전제, 농민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였다. 자, 그 다음에 세금제도, 조용조였죠. 그쵸? 세금제도, 곡식. 자, 그 다음에 노동력. 그 다음에 직물 같은 특산품으로 세금을 걷는 제도. 자, 그리고 균전제로 나누어준 토지를 대가로 여러분은 군대에 가야 되죠. 그쵸? 바로 부병제. 자, 병사로 복무시키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스탠 됐나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체계적인 체계를 잘 만들었던 당나라가 점점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체제를 바탕으로 나라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던 당나라. 자, 위진남북조 시기 중국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들한테 복수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당나라의 북쪽에 있었던 돌궐 같은 애들. 자, 돌궐 같은 애들을 정벌하러 가서요. 실제로 돌궐을 저 끝쪽으로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돌궐은요, 지금 중국 북쪽에 살지 않고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해서 살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돌궐은 한자로 쓰면 돌궐이고,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쓰면 어떻게 부르냐면요. 요렇게 쓴다고 합니다. 알겠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쓴대요.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Y만 붙이면 뭐가 돼? 바로 터키가 되죠. 그쵸? 이 돌궐은 터키랑 뭔가 조금 많은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완전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충 그럴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같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 이 시기 때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또 중국을 조금 거슬리게 했었던 나라가 바로 어디 있었느냐?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자, 바로 고구려. 자, 그 다음에 백제였는데요. 사실 본격적으로 거슬리게 한 건 고구려입니다. 겠죠? 자, 그래서 당나라 때 율령체계로 나라를 체계적으로 만든 다음에 고구려를 지도에서 삭제시켜버렸죠. 이 당시에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활동지로 확인했었죠. 자, 신라를 도와서 나중에 백제를 역시 멸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이래서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계속 전쟁도 하면서 유지가 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쵸? 자, 그런데 균전제, 조용조를 통해서 얻는 세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교역에도 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교역에 신경을 쓰려면 예전에 교역을 하려고 뚫었던 그 길을 쓰셔야죠. 그쵸? 자, 여러분, 그 길 뭐였어요? 한나라 때 장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었던 그 길. 어떤 길? 자, 그쵸? 바로 비단길이죠. 비단길. 그치? 자, 비단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서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여러분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역이 비단길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자, 우리 배웠던 반도 있고 안 배웠던 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 서쪽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상태입니다. 알죠? 누구한테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슬람 애들은 빠르게 자기네 문화를, 종교를 전파시키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왜? 이슬람 애들도 비단길을 장악하면 비단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어서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이슬람, 서쪽으로 진출하려던 당나라가 충돌하게 됩니다. 자, 바로 어디서? 탈라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충돌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당나라가 패배합니다. 그죠?
당나라가 패배하면서 당나라한테 나름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 당나라는 잘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전투에 졌다고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자, 망하진 않지만 어쨌든 잘 나가던 나라가 패배한다는 얘기는 이 뭔가 나라를 내부를 지금 좀 다시 잘 다져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점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시기 때 당나라 내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내용 잠깐 확인해 볼게요. 요때 당나라 황제가 바로 여섯 번째 황제였던 당나라 현종인데요. 이 현종은 초기에는 일을 아주 잘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런 그 잘 나가던 나라가 갑자기 점점 무너지게 되는 이유, 우리 이제 수업 많이 들었으니까 알죠? 바로 무슨 문제? 여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쵸? 자, 어떤 여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 현종이요. 부인이 죽어가지고 혼자가 되면서부터 생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황제는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게 옛날 법도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재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당나라 현종이 이제 새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새 부인을 열심히 이제 신하들이 찾아줬는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현종한테 이제 데려다 갔는데도 현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나는 이 사람들이 싫다는 거야. 잘 살펴보니까 현종이 아무래도 이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열심히 떠봤더니만 역시 있었습니다. 현종이 누굴 마음에 두고 있었냐면은 이 양귀비라고 하는 누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양귀비는요, 현종이랑 결혼하기가 좀 곤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자, 이 양귀비를 크게 마음에 들어 했는데 얘한테 생긴 문제, 바로 양귀비는 현종의 며느리였어요. 얘 아들 부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종은요, 이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의 부인을 빼앗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후궁으로 맞아들인 거야, 알겠지? 첫 결혼이 아니라서 정식 부인은 못 됐고 후궁으로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이 황제가 이 아들의 며느리까지 이제 빼앗아가지고 결혼할 정도면 여자에 너무 미친 거다, 그치? 이제 좀 있으면 문제 되겠네요. 자, 우리 어떤 문제가 됐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얼마 안 되는 학습지 잠깐 채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당나라가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부터 당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종이 양귀비에 빠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자, 그 문제가 어떻게 전해질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